자, 오늘 첫 번째 나눌 이야기는요. 룻은 일을 하고 있지 않았다. 자, 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룻은 일을 하고 있지 않았다라는 이제 물음이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런 내용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룻은요, 굉장히 일을 열심히 했고, 그 열심히 일을 하는 모습 때문에 이제 그 밭을 보러 왔던 보아스에 의해서 눈에 띄었던 이제 그런 여인으로 본문을 읽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네. 하지만 본문에선 과연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을지 우리가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먼저 룻기 2장 4절에서 6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보아스가 와서 먼저 일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축복의 메시지를 건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다시 화답을 하면서 그들에게 이 보아스에게 복을 선포한다 아니면 빌어준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렇게 서로 인사를 마무리하고 갑자기 보아스가요,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라고 이제 묻습니다. 자, 누구의 소녀냐라는 말도 일단 굉장히 이제 의미가 있겠죠. 자, 근데 누구의 소녀냐라고 이제 묻는 건 이제 아마 당시의 상황을 고려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기 누구의 소녀냐 묻는 거잖아요. 자, 그럼 묻는 이유는 당연히 누구인지 모르니까 묻는 거기도 하고, 근데 묻는 말이 누구의 소녀냐고 묻으니까 아마도 당시에 여성들이 이제 집안에 약간 소유물로 여겨졌던 그 소유의 목록 안에 들어와 있던 그 당시의 문화 때문에 이제 이렇게 물어봤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비판할 말이지만 그때 당시의 이제 문화를 생각하면 얼마든지 좀 이해할 수 있는 말임을 먼저 아시고 이 본문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라는 언급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나오미와 함께 돌아왔다라고 하고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그녀의 호칭에 대해서, 그것도 이제 모압 사람이라고 호칭을 하는 것에 있어서는 물론 다른 의미로도 볼 수 있겠지만 여기선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인식하며 살았던 모습이 어땠는지를 또 보여주는 모습이기도 하죠. 물론 사실 대단히 의미 있는 구절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오늘 우리가 볼 구절은 이제 이 본문이 집중이 아니고요. 바로 이 본문이죠. 자,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 본문이 오늘 우리가 주되게 볼 본문인데 먼저 살펴볼 말은 이거예요. 베는 자를 따라 라는 말이에요. 베는 자를 따라.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제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위치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수확하는 자들 뒤에서 의미합니다. 수확하는 자들 뒤에서. 자, 그리고 시간적으로는 수확하는 일이 끝난 뒤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이거 어떤 의미인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일단 우리가 베는 이 상황을 당시 어떻게 했었는지 근데 문화를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는요, 곡식을 베는 남자들이 먼저 한 손으로 잡고 곡식을 벤 다음에 뒤쪽에다가 그 곡식을 놓습니다. 자, 순서를 보면요, 일단 곡식을 곡식을 베는 것이 남자들에 의해서 먼저 이루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뒤쪽에다 놓는 거예요. 그래서 뒤쪽에 이제 이 벤 곡식을 이제 단을 묶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벤 곡식을 이제 묶는 거죠. 자, 단을 매는 사람들이 그걸 묶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묶은 곡식을 타작마당으로 가지고 가요. 타작마당으로. 자, 그런 다음에 이 곡식을 베고 묶은 다음에 타작마당으로 묶은 것을 가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땅에 남아있거나 떨어지거나 아니면 어쨌든 다른 이유로 남게 된 남아있는 바로 이 곡식을
뭐 나그네, 과부 등이 이제 주어서 그걸 양식으로 삼았습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곡식을 베는 당시 사람들의 습관이었을 텐데, 자, 그러면 지금 위치적으로 수확하는 자들 뒤에서를 의미한다면 지금 곡식을 베는 사람들 바로 다음이잖아요. 지금 여기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제 요구가 조금 과한 요구가 될 수 있고요. 자, 그런 다음에 시간적으로 수확하는 일이 끝난 뒤를 의미한다고 하면 아마 여기쯤을 고려할 수도 있고, 네, 그러면 좀 정상적인 말일 것 같긴 해요. 물론 어떤 의미로 루시 정확하게 말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 여기서 봤을 때는 아마 시간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왜냐면 이런 순서를 따라서. 자,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이 말보다 바로 이 용어예요.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해달라. 이거예요. 자, 이 본문을 이 단 사이가 뭔지를 해석하고 나면 베는 자를 따라 라는 말도 뭘로 볼 수 있을지 우리가 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기 전치사 ve가 쓰였습니다. 전치사 ve. 자, 전치사 ve는요, 뭐뭐 안에, 뭐뭐 사이에 뭐 이런 의미이고 일반적으로 이제 사용하고 있는데요. 아니면 무엇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도 사용할 수 있고요. 자, 그래서 학자들이 보기에는 이 배를 두 가지 의미 정도로 정리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하나는요, 무엇 사이에, 무엇 안에 라는 뜻이에요. 자, 만약에 이 의미로 생각해 본다면 곡식단을 묶고 있는 사람들, 맨 처음에 이제 곡식을 베고 그 다음에 곡식단을 묶는 사람들 있죠. 그 곡식단을 묶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해달라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건 굉장히 과한 요구예요. 왜냐하면 곡식단을 베고 곡식을 모은 다음에 타작마당으로 옮긴 다음에 남아있는 것을 주워가는 게 지금 이 룻이 어찌 보면 자연적으로 한 일인데, 지금 그 순서를 앞으로 확 당기는 거잖아요. 굉장히 무리하고 강한 요구가 됩니다. 그럼 두 번째, 무엇 의로라고 해석하면 뭐가 될까? 이건요, 자, 단으로 이삭을 줍게 해달라는 의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베는 자를 따라서 단을 묶게 해달라는 의미예요. 이건 두 번째 행동에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첫 번째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단을 베는 사람들, 그 사람들로 이삭을 줍게 해달라. 그러니까 지금 이 순서가 맨 앞에 이르라는 사람들 사이, 그 사람들로 이 곡식을 묶게 해주던지, 아니면 그 사람들 다음에 이 곡식을 줍게 해주던지.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순서가 있는데 지금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 순서를 요구한 겁니다. 자, 만약 그런 의미를 보자면 베는 자를 따라 라고 하는 이 의미는 분명히 위치적으로 수확하는 자들 뒤에서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렇게 본다면 이 베는 사람들 바로 다음에 곡식단을 묶는 그 사람들 안에서 이삭을 줍게 해달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겠구나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이게 지금 순서상 안 맞는다는 이야기예요. 안 맞는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행동을 지금 룻은 거부하고 오히려 더 과한 것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그녀의 행동에 대해서 여기를 관리하는 사람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이 다음 절을 보면 더 확실하고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절이 아니라 2장 7절을 보면요. 자, 왜냐하면 자, 개역개정과 세번역과 제가 히브리어를 직역했을 때 의미가 좀 차이가 있어요. 개역개정 보면요, 이제 특히 색깔 친 곳을 보십시오.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입니다. 자, 이렇게 본문을 읽다 보니까 집에서 잠깐 쉰 것 외에는 열심히 일을 하고 있구나라고 본문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 과한 요구를 룻이 했고, 그러면 이 관리하는 사람이 그에 대해서 허락을 했고, 룻은 그 허락받은 걸 따라서 열심히 일을 하는 여인으로서 지금 보아스에게 소개를 했고, 보아스는 그 여인이 굉장히 일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발견한 건가? 라고 본문을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새 번역을 보면 조금 달라요. 지금까지 저렇게 서 있습니다 라는 번역이 들어가 있어요. 서 있습니다. 아까 여기 밭집에서 잠깐 쉬었을 뿐입니다. 쉰 것 외에는 일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계속 서 있었다라는 의미가 지금 돼요. 새 번역은요. 그런데 개역개정보다 새 번역이 조금 더 원문의 의미에 가깝습니다. 자, 원문에서 제가 파란색으로 친 부분만 보면요. 그리고 그녀는 와서 서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그리고 현재까지 이것 또는 그것, 그녀의 앉아있는 것, 그 집, 잠시 이렇게 번역이 돼요. 일단 자, 여기에 서 있다라는 히브리어가 있는 게 정확합니다.
서 있다. 그래서 남아 있다, 머무르다 이런 뜻이 될 수도 있는데 이 서 있다라는 의미로 생각해 본다면 지금 룻은 일을 하고 있는 중이 아니에요. 일을 하고 있는 중이 아니라 앞에서 이미 과한 요구를 했기 때문에 가만히 서서 이 관리인이 허락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던 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아스가 와서 일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축복을 받고 가만히 일하는 사람들을 보는데 다른 사람들 열심히 일하는데 룻은 일을 하지 않고 가만히 서 있는 거죠. 그래서 저기에 있는 저 소녀는 누구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에 대해서 이 종이 설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종의 어떤 말을 더 이해할 수 있는 건 바로 그 다음 말이에요. 지금 직역으로는요. 아침부터 그리고 현재까지 이것 그것 그녀의 앉아있는 것 그 집 잠시 이렇게 해서 문장을 완성할 수 없는 단어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그런데 아무래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번역본들은 그걸 한 문장으로 연결해서 번역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입니다. 아니면 잠깐 쉬었을 뿐입니다. 이렇게. 그런데 히브리어는 딱 완료할 수 없는 문장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문장은 말끔하게 번역할 수 없는 난제입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지금 이 관리자는요, 룻이 자기에게 굉장히 과한 요구를 했고, 그리고 자기는 그것을 허락할 수 있는 위치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보아스에게 그녀를 설명하면서 뭔가 말을 더듬고 있는 중이에요. 말을 더듬고 있는 중. 그래서 아침부터 현재까지 이것저것 그 앉아있는 거 그 집 잠시 이렇게. 만약에 이걸 우리식으로 바꿔보면 어떻게 할까요? 그녀가 와서 계속 서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저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게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녀가 와서 서 있었고 자기가 아무런 허락을 내줄 수도 없었고 그런데 그녀는 일을 안 하고 서 있고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인데 이것 때문에 굉장히 지금 주인에게 혼날 줄 몰라서 아니면 자기가 허락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가지고 지금 이 상황이 굉장히 당황스러워서 그렇게 해서 말을 더듬고 있는 본문으로 2장 7절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룻이 그렇게 과한 요구를 했는지 우리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그리고 왜 이런 사건이 또 갑자기 여기 일어나서 이랬는지 우리는 뭐 앞뒤 맥락을 통해 좀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 그 상황이 놓여있다는 건 알 수 있지만 아무튼 룻이 왜 이런 걸 요구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그냥 이 본문을 그대로 우리가 이해한다면 열심히 일하고 있는 여인을 보아스가 주목해봤다라고 볼 수 있지만 직역을 통해서 본다면 그런 의미보다 허락을 기다리고 있는 여인, 가만히 서서 그녀인 룻과 그 다음에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서 지금 굉장히 당황스러운 관리인의 이야기로 룻기 2장 7절을 볼 수 있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그녀가 요구한 것에 대해서 보아스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또 우리가 봐야 이제 이 다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야기식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그녀가 열심히 일을 했고 그 다음에 너무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보아스가 그에 대해 마땅한 어떤 보상도 해주고 더한 것을 해줬다라는 것이 이야기성으로는 참 편하겠지만 그러나 이제 진짜 의미상 봤을 때는 왜 그녀가 그렇게 과한 요구를 했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하지만 보아스는 그녀에게 필요한 것 이상으로 뭔가를 채워주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그녀가 필요한 것 이상으로 채워주는 이 어떤 사건이 또 룻기의 중요한 메시지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왜 그런 요구를 했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찾기보다 그에게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또 보아스의 그 행동들을 살펴보는 것이 아마 룻기를 보는데 좀 더 도움이 되는 내용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며 오늘 이 본문을 한번 정리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룻기 2장 7절을 어떻게 보셨었는지 또 제 설명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함께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컨텐츠가 도움이 되셨다면 유튜브 멤버십이나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 오늘의 구약 공부를 구독하신다면 구약을 더 깊이 배우실 수 있습니다.